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기이한 기록물 속에 잠들어 있던 어느 슬픈 사랑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때는 1700년대 초 경기도의 한 외진 마을인 망월동. 이곳에는 해가 지고 달이 차오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기괴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임자 없는 무덤들이 즐비한 공동묘지 근처에서 밤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이었죠.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저 묘비 앞에 멍하니 앉아 밤새도록 곡을 하다가 새벽녘 안개와 함께 사라지곤 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망령이라 부르며 해가 지기 전 무조건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3번 이상 들으면 사흘 안에 죽는다는 흉흉한 괴담까지 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 공포보다 훨씬 더 깊고 푸른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소리를 들었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한데 분명 여인의 목소리였어. 소름이 돋아 한숨도 못 잤단 말일세. 실제로 당시 지역 관아의 행정, 기록인 읍지와 야사에는 이 기묘한 현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 정해진 무덤 앞에 머물렀으며 누군가 다가가려 하면 마치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사람들은 그녀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원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의 시작은 공포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지독한 그리움이었습니다. 300년 전 그 무덤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녀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차가운 묘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나타나 울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 이문직은 전형적인 선비였습니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는 인물이었죠. 부임 첫날부터 마을을 뒤흔든 소복 여인에 대한 보고를 받은 그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귀신이란 본래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분명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귀신 흉내를 내며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이리라. 사또는 직접 그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하고 장정 몇 명을 대동해 밤에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무덤이 잘 보이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밀려오더니 형체도 없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스르르 나타난 것입니다. 속에 섞어라. 관아의 사또가 명하노니 산 사람이거든 정체를 밝히고 죽은 자거든 그 연유를 고하라. 어찌하여 밤마다 이곳에서 곡소리를 내어 백성을 놀라게 하는 것이냐. 사또의 호령에도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비를 끌어안듯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죠. 분노한 사또가 직접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다가갔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도 없이 여인의 형체가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포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나자빠졌지만 사또는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3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빛바랜 비단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 남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뚜렷한 실체였습니다. 사또는 그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귀한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혹은 시공간을 초월해 전달하려 한 간절한 유품이었습니다. 사또는 관아로 돌아와 그 비단 주머니 속에 담긴 편지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삭아서 문드러져 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글귀만은 서슬퍼런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승의 길목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나이다. 이 생의 인연이 짧아 서러우나 내 새해는 반드시 당신의 곁에서 아침을 맞이하리다. 조사를 거듭한 결과 사또는 300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이 마을의 권세가였던 서씨 집안의 딸 서화와 가난한 선비 유운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 차이를 넘어 남몰래 사랑을 키워왔으나 서화의 아버지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딸을 권력가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한밤중에 도주를 감행했지만 마을 어귀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서화 낭자, 다음 생에 내가 양반가에서 태어나고 낭자가 평민으로 태어난데도 나는 기어코 당신을 찾아낼 것이요. 이 옷가락지가 증표가 될 것이니 부디 슬퍼 말구려. 유우는 모진 고문 끝에 무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공동묘지 한 구석에 버려지듯 묻혔습니다. 서화는 그 소식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만 엄격한 가부장제 아래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감시를 피해 정인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화는 정인이 죽은 지 100일이 되던 날 유운의 무덤 곁에서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무덤가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의 영혼은 정말로 정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현상 뒤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산 사람의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사또 이문직은 수소문 끝에 마을 끝자락,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명이 홀로 살고 있었죠. 사또가 무덤가에서 발견한 비단 주머니를 내보이자 노파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사실 밤마다 무덤가에 나타났던 하얀 그림자의 실체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화의 가문에서 갈라져 나와 몰락한 후예들이 300년 동안 이어온 비밀 의식이었습니다. 서화가 죽기 직전 그녀를 가엾게 여긴 몸종과 반계 친척들에게 자신의 폐물을 건네며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영혼이 정인을 외롭게 두지 않도록 대대로 이 무덤을 보살펴다오. 밤마다 소복을 입고 그를 위해 울어다오. 그날이 저희 가문의 여인들은 평생을 귀신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이 슬픔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문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노파는 자신이 마지막 남은 후손이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밤마다 소복을 입은 채 무덤을 찾아가 정성껏 제를 올리고 조상인 서화의 슬픔을 대신해 울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본 것은 귀신의 환영이 아니라 3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인간의 지독한 의리이자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안개 낀 밤 멀리서 보면 소복 차림의 노파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귀신처럼 보였을 테고 사람들의 공포심은 그 형상을 더욱 기괴하게 왜곡시켰던 것이죠. 사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후손들의 삶까지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이 가졌던 합리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또 이문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관아의 공금을 털어 유운에 버려진 무덤을 반듯하게 고쳐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화의 넋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워 살아서는 맺어지지 못한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무덤가에서 울지 않아도 된다. 내 관직을 걸고 두 사람의 인연을 공인하노니 이 생의 한을 풀고 저 세상에서 만나거라. 사또는 노파에게도 더 이상 소복을 입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일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망월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소복, 여인의 모습과 구슬픈 울음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300년간 이어져 온 비극적인 미스터리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참으로 무섭고도 고귀한 것이구나. 죽은 자의 넋이 산 자의 몸을 빌려 300년을 버텼으니 이제는 그만 편히 쉬거라. 달빛도 오늘은 차갑지 않구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밤마다 나타나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누군가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300년 전의 기록 속에 남겨진 이 실화는 차가운 묘지 위에 핀 가장 뜨거운 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간절한 사연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따뜻한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300년을 기다려온 기적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롭고 감동적인 역사 속 미스터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